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논타입, 이제 제품군을 한번 볼까요? 제품군. 우리가 만든 제품군의 새로 생성한 제품군의 통계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니까 어때요? 제품군이 논타입이 역시 가장 많고 C타입, B타입, S타입 데이터가 이렇게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문한 건 뭐였냐면은 논타입 데이터는 빼고 이 C타입이랑 B타입이랑 S타입 데이터에 대해서만 한번 추출해서 대시보드 형태로 그려보자, 뭐 이런 오브젝트를 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실제 데이터로 분석을 했다 했었는데 이 데이터가 실제 이 상품에 대한 그 어떤 행사 제품들이었어요. 행사 제품들. 행사 제품들의 실적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품군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내가 특정 이벤트를 하고 있는 상품들만 찾아가지고 라벨을 붙여준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들만 뽑아서 얘네만 내가 시각화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논타입을 제거하고 얘네들만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df4에 제품군에 누구만 빼면 돼요? 논타입이 아닌 애들만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논타입이 아닌 애들을 true로 잡히고 논타입인 데이터들은 false로 잡힐 거예요. 얘네를 하나의 컨디션, 조건으로 선언을 해주고 df4에 우리 위에서 썼던 로케이션 함수 써줘서 이 조건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논타입 데이터는 없어지고 그냥 이제 C타입, B타입, S타입 제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번 이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확인. 그래서 df5, 여기까지 처리한 데이터를 제가 df5라고 선언을 해보고 df5의 데이터 인포메이션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한번 봐야 돼요. 데이터 전 처리하고 나면은 항상 2단계까지 와야 돼요. info라는 함수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 잘 보시면은 판매량 보세요. 판매량 데이터 보면은 숫자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숫자 데이터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오브젝트라고 나와 있어요. 오브젝트. 숫자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왜 문자로 저걸 인식을 하지? 우리가 지금 저런 부분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 전처리를 열심히 했는데 얘가 인티저 또는 플롯이라고 해서 숫자 데이터로 찍혀야 되는데 판매량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문자 형태로 찍혔어. 이상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 판매량을 숫자 형태로 한번 바꿔보려 했어요. 판매량을 우리 데이터 타입 바꿀 때는 S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바꿉니다. 인티저로 한번 바꿔보자라고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가 났어요. 오잉? 에러가 났네. 왜 에러가 났지? 라고 보니까 에러 메시지 아래를 쭉 확인해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냐, 보세요. 콤마가 들어가 있어요. 콤마. 그러니까 데이터가 파일 형태로 수집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 상에 세 자리 단위로 콤마가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거죠. 그쵸? 야, 이런 귀찮은 현상이 이제 또 발생한 거예요. 콤마가 이렇게 중간에 찍혀져 있는 거죠. 콤마가 찍혀져 있어가지고 얘를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이 판매량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숫자로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럴 때. 이런 건 또 엑셀이 쉽게 바꿀 수 있는데 그럼 파이썬에서는 더 이상 답이 없느냐? 아닙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을 찾느냐? 우리 위에 썼던 이 정규식 있죠? apply라고 하는 정규식을 똑같이 한번 이용해 줘 볼게요.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우리 또 df5 판매량, 이 데이터를 제가 또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func 이번엔 function2라고 하는 커스터마이징 함수를 같은 셀에다 만들어 볼게요. 같은 셀에다 만들어 볼 건데 여기 지금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냐면은 이 세 글자 이상 되어 있는 데이터에는 콤마가 꼭 붙어가지고 데이터가 처리된다란 말이에요. 그런 불상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일단은 문자로 인식되고 있죠. 문자로 인식되고 있어요. 이 판매량 이 글자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이 데이터가 지금 문자죠. 문자 데이터는 뭐가 가능해요? 개수를 세는 게 가능해요. 문자가 몇 글자인지 셀 수가 있어요.
렌이라고 하는, 랭스의 약자, 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즉, 이 랭스가, 이 데이터 글자의 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다르게 처리하면 되겠죠. 콤마를 빼주면 되겠죠. 네, 그럼 콤마를 어떻게 빼느냐? 이렇게 빼보도록 할게요. 이 로우가, 이 데이터의 글자 개수가 4글자 이상인 데이터, 어떻게 뺄 거냐? 로우에다가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써줘요. 이거 이제 여러분 파이썬 스트링 할 때 썼던 거죠?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써줘서 콤마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눠버려요. 데이터를 나눠버리고 나눈 결과를 리절트라고 써줍시다. 그리고 리절트를 리턴을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잘 작동하나 확인을 해보면서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나머지는 그냥 로우 형태로 그대로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3글자짜리 데이터는 그냥 쭉 들어가죠. 근데 콤마로 잘린 데이터, 얘네들 한번 찾아볼까요? 위에 있는 함수를 적용시키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데이터가 요렇게 바뀌어요. 요걸 적용을 하게 되면은.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코드를 복잡하게 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리스트 형태의 앞 글자, 뒤에 글자, 0번째 위치 데이터랑 첫 번째 위치 데이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0번째, 이 리절트가 이제 리스트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000원이라는 글자가 리스트에 1이라는 글자랑 콤마 기준으로 0000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절트의 0번째 위치, 이 첫 번째 글자를 가져와서 붙이고 이 리절트의 0번째 위치랑 첫 번째 위치, 그러니까 이 2개의 데이터를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을 그냥 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어떤 함수를 써도 돼요. 뭐 리무브 같은 함수를 써도 돼요. 네,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이 콤마를 그냥 제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나머지도 그냥 로우로 바꿔볼게요. 로우로 바꾸면은 이제 이 데이터가 그대로 쭉 나오게 되고, 나온 결과를 이번에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s타입 해서 인티저로 바꾸게 되면은 이번에는 숫자 형태로 짠 하고 잘 바뀌게 되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써서 바꿨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좀 나중에 이걸로 실습을 해보신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 리무브 같은 걸로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리무브 같은 거 이용해서 콤마 제거를 해버려가지고, 네, 이런 문자 데이터 숫자로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그냥 코딩을 한 거고요. 네, 요렇게 바뀝니다. 요렇게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콤마 데이터를 그냥 다 짜자자자작 빼줄 수가 있는 거죠. 봅시다.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판매량 인티저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 df5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판매량이 이제 실제 숫자 데이터로 잘 바뀌게 돼 있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인포 함수까지 써서 보면은 제대로 숫자 형태로 바뀐 것까지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이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오브젝트, 점포별 판매량의 추이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데, 상품의 종류 S타입, B타입, 그리고 C타입으로 나눠서 가장 많이 팔린 점포만 확인해라,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이렇게 확인을 해봅시다. 피보팅을 써주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피봇 테이블 써줘서 데이터에다가 df5 넣어주시고, 인덱스에다가는 얘네를 다 넣어줘요. 이 데이터에 있는 것들, 상품명, 점포명으로 해놨나요? 네, 상품명, 점포명, 그리고 제품군까지. 제품군. 아니면 상품명을 아마 없애도 되겠죠? 우리 상품명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죠? 점포명이랑 제품군에 따른 개수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values 해주시고, 여기다가는 판매량 인티저, 우리 숫자로 바꾼 인티저 형태로 바꿔주시고, 어그리제이션 펑션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sum 함수, 합을 계산을 해달라, 합을 계산을 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죠. 그래서 점포별, 제품군별로 판매량의 합이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리셋 인덱스 해주면은, 리셋 인덱스 써주면은 이렇게 다시 바뀌게 되죠.
그럼 이제 상품, 여기 원래 이 DF5에는 어떤 게까지 있었어요? 상품명에 따라서 데이터가 쭉 나눠져 있었는데 그 데이터가 이제 점포명이랑 제품군에 따라서 줄기 때문에 29,532개 데이터를 1926개로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상품의 디테일한 정보를 빼고 제품군별로 점포명의 판매량만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세팅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가장 높은 상위 지점 20개만 뽑아서 상위 지점만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래프를 표현을 해라 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까지 해주면 돼요? 제가 이걸 이제 df6라고 테이블을 새로 선언을 해주고 여기서 우리 sort values라는 함수를 써서 정렬시키면 되죠? 뭐에 대해서 정렬을 시켜라? 판매량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라. 그래서 판매량이 어떤 순서대로? ascending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은 판매량이 높은 점포 상위 점포가 이렇게 쭉 뜨는 거죠. 아래는 이제 안 팔린 거고요. 뭐 제품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예 안 팔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상위 뭐 20개만 한번 뽑아볼까요? 20개? 20개 뽑으면은 이렇게 나오죠. 상위 20개 아니면 뭐 30개까지 뽑아라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보통 C타입이 많이 팔렸네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산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애, 뭐 그냥 얘네 뽑아보죠. 뭐 200개까지 뽑아보시고, 200개까지 이렇게 뽑아보고, 200개까지 뽑으니까 B랑 S타입도 나오네요. 200개까지 뽑고, 얘네들을 df7으로 이제 선언을 해서 저장까지 해본 다음에, 이제 얘를 우리가 대시보드 형태로, CSV, 뭐, result, 언더바, 뭐, 어떻게 해볼까요? 오늘 날짜, 0219, .csv, 이렇게 해서, 파일 형태로까지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우리 11시까지만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뒷부분,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대시랑, 플랄리 사용해가지고, 이거 대시보드 만드는 형태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이 스크립트가 있는 폴더에, CSV 파일 형태로 얘네가 저장이 돼요. result 언더바 0219 얘네가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얘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글자가 깨져서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도 인코딩 함수를 써줄 수 있어요. 만약에 저장했는데 글씨가 저렇게 깨졌어. 그럼 여기도 인코딩 함수를 넣어주시면은 글자가 안 깨집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가 나는 거는 왜 나냐면은 지금 이 파일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저걸 실행시키면 오류가 날 수 있어요. 닫아주시고 다시 실행시키면은 다시 인코딩을 다시 제대로 한 상태에서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글씨가 안 깨져서 저장이 되죠. 엑셀 보통은 이런 데이터 파일 저장할 때 엑셀이 아니라 CSV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인코딩 오류가 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을 넣어주시면 되고 보면은 대부분 C타입 데이터도 있고 중간에 B타입이랑 S타입 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봤고 이번에 대시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